네, 시장의 트렌드 분석하고 전략 세우는 메가사이클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상승세이고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좀 있지만 코스닥 쪽이 좀 부진하는 게 개별 종목들의 좀 또 이슈도 있습니다. 메가사이클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 몇 가지 잡았는데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우주항공주가 스페이스X 상장의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하게 왔었는데요. 오늘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상업용 우주 발사체 몇 차례 이제 며칠 연기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이제 폭발된 것으로 아직까지 추정입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요. 관련주들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간이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올린다는 게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본부장님, 네, 우주항공주 단기적으로 좀 또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동안에 이제 우주 항공주들이 워낙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를 좀 연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어떤 차익실현 매물도 좀 출회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좀 이노스페이스의 이제 우주 항공 소식이 좀 아쉽게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심리 자체가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 주가가 이미 상승했었고 또 다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주에 대해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이탈이 되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 관련주도 이 스페이스X와 크게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테마로 묶여져서 주가 급등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워낙 좀 테마주적인 성격이 많이 짙었었죠. 그래서 더 연일 좀 주가 강세가 좀 부담으로 작용되었었고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더 자리를 잡는 과정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의 경우는 오늘 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또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 점들로 여겨보았을 때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주항공주 최근에 올랐던 게 사실은 이노스페이스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뭐 급락에 이 야수의 심장으로 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찬스가 또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사실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저는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좀 아쉽게도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여파도 사실은 무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더 넓게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스페이스X에 대해서 내년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충분히 좀 눈여겨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저는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 현상이 심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이미 한 차례 급등했던 종목들의 경우가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 안에서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워낙에 강세를 이어왔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 대해서는 현재 관심권에 두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어느 정도 가볍게 움직여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더욱더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고 조금 약간 덩치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세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은 어딘데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 정도 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여타 이제 우주항공주들이 사실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한국항공우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워낙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주를 관심권에 두신다면은 오히려 좀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항공이나 그 위성 뭐 이런 쪽에 있는 우주 항공 기업이 있고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는 투자한 이제 기업적으로 알려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급락이고
오늘 하나증권의 분석은 미래에셋 증권이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해서 증권주 강한데요. 미래에셋 증권은 뭐 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증권주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한국투자나 미래에셋이나 대형 증권사들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조금 분석해 주시면. 네, 일단 뭐 오늘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는 사실 물론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네. 그동안에 미래에셋 벤처가 워낙에 좀 많이 주목받았었는데 이걸 또 반전시킬 만한 또 내용의 리포트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투자 심리가 옮겨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에셋 벤처가 좀 매물이 좀 쏟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올라서던 종목 중 안에서도 미래에셋 증권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주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갑작스레 좀 관심을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오늘 장 초반에 큰 폭으로 좀 상승했지만 오히려 좀 지금의 경우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사실 이제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 출자 금액이 미래에셋 증권 쪽에 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장에 대해서 일단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갑작스럽게 스페이스X 관련주로 주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그만큼의 변동성이 지금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동종목에 대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일단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 관련주로서 테마로서 볼 수 있지만 미래에셋 증권은 스페이스X 관련주로만 볼 필요 없고요. 이건 보너스고 사실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주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네, 우주항공주 변동성이 커져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다음은요. 네. 사실 연말 연초에 기대감 있는 섹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바이오잖아요.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바이오가 반응이 적습니다. 약합니다. 왜 그런가요? 네. 네, 사실은 물론 이제 바이오주만 딱 포착이 될 만한 이슈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섹터가 흐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굵직한 이슈가 나와줘야 그 섹터군들만 오른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바이오주에 대해서 뭔가 딱 집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보시면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내용들이 있는 섹터만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워낙에 순환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런 흐름들이 좀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는 과거 이제 코스닥 최근까지도 사실 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좀 주목이 됐었지만은 이런 시선들이 뭐 AI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ESS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덜 오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바이오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뭐 올해 바이오주들이 여러 섹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쨌든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테크잖아요. 그 플랫폼들이 기존에는 뭐 알테오젠, 요번에 ABL 바이오 엄청나게 성과를 냈어. 그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럼 바이오를 볼 때는 결국 이제 바이오텍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플랫폼 뭐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내년도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것 부분 자체가 이 바이오주에게는 굉장히 큰 성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더욱더 기술 수출에 좀 더 주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도 이제 국내 바이오텍의 글로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주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 모멘텀은 내년도에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더욱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 이제 성과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기술 수출 자체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상업화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의약품 산업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수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뭐 기승전 마지막은 종목이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냐 계속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바이오테크들 내년에 주목해 봐야 된다. 그 가운데 그럼 본부장님은 어떤 기업을 좀 더 좋게 보세요? 네, 저는 여전히 그래도 ABL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싶은데요. 남아있는 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ABL 바이오가 물론 올해도 역시나 좀 좋은 성과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네.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계획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내년도에도 좀 더 굵직한 좋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ABL 바이오가 주가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좀 횡보 구간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뭔가 또다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면은 다시금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계획적인 부분들, 계획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관심권에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여전히 올해 뭐 잭팟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성 있는 플랫폼들이 또 많은 모양이군요. 바이오 관련해서 사실 올해 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비만 쪽이잖아요, 그죠? 이제 경구형 이런 것도 나오고 이슈가 많습니다. 비만하고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갖고 관련해서 이제 뭐 CDMO 이런 쪽도 관심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는 분할 재상장하면서 관심이 많아서요. 비만, 그 다음에 CDMO 묶어서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한차게 쉬어가는 또 모습이 예.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주 섹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의 경우는 이런 플랫폼 쪽으로 많은 좀 주목이 되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환매가 돌게 된다면 다시금 비만 치료제 차례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워낙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좀 더 수급적인 부분들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게 된다면은 관심을 좀 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CDMO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직스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제 기회라든지 어떤 기회들을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직스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CDMO 관련주들이 이 미국 시장 안에서 기회를 찾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CDMO 관련주의 경우는 조금 중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 했고요. 다음 또 주제를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뭉쳐 넘어갔고요. 그러게요. 뭐 역시나 뭐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익이 가시화되고 얘기가 되면은 반도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분위기를 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다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더 추세를 크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또 기대감이 나오면은 이를 또 상승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역시나 관심 있게 좀 보실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에 AI 우려감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다시 기대감을 좀 바꿔놓는 상황, 또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실적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반도체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슈퍼사이클의 경우는 초액 구간이나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관심 있게 보시되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까지 했고요. 시간상 김진경 본부장님이 오늘 또 관심주 하나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주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오늘 관심주 DY 파워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DY 파워. 네, DY 파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이제 재건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종전에 대한 이제 협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이 대표단과 잇따른 또 회동을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때문에 종전 협의는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로서의 충분한 이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끼리 변동세도 확대가 나타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근데 DY파의 경우는 오히려 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상향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보다도 조금 안정적인 추세 흐름으로 좀 대응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는 DY파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3,2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1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파워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메가사이클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